법인은 물론 개인의 파산 신청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슬픈 자화상, 코로나 파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서영 변호사님과 함께 할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서영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날도 추워지고 늦가을로 가고 겨울로 가는데 더 추운 사연이에요. 올해 파산 신청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2020년 사법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45,642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5.2%가 증가했는데요. 올해는 아직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8월 기준으로 이미 33,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파산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개인 파산의 경우에 법인은 일단 빼고요. 자, 개인에 관련, 요새 이제 개인분들이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으셔서 개인 파산이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 파산은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파산 채권의 확정 그리고 파산 재단의 권리 환가 절차를 거쳐서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사례를 들어드리면 네. 빚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을 앞둔 50대 남성분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희귀질병 진단을 받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자를 계속 낼 수가 있었는데 수입이 이제 없다 보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고 네. 또 그 다른 사례는 IMF 때 거래처가 도산을 하면서 함께 도산을 했는데 이제 그때 도산을 하면서 빚 정리를 못 하신 그 남성분께서 20년이 넘도록 계속 독촉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통장도 못 쓰고 사시다가 이제는 좀 빚독 쪽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해서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용 불량자 상태로 지내온 것도 이제 더 힘들어서 그 다음에 절차로 밟는 게 이제 파산이란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산도 소득도 거의 없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월 소득으로 기본 생활이 유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아예 소득이 없는 채무자들이 보통 신청을 하는데요. 원래는 일정 금액을 변제해서 나머지 대출금을 탕감받는 개인 회생보다는 일시에 채무자의 재산 모두를 파산재단으로 출연을 하고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는 방법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요. 자, 내가 파산을 일단 신청을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좀 간략히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채무자가 가진 재산 그리고 채무자의 모든 그 채권을 다 찾아서 법원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절차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개별적인 채권 행사하는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산 재산에 대해서 관리 처분권이 파산 관제인에게 모두 전속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할 수 있어서 채권자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공평한 절차, 공평하게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산 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자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모두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산 선고 시에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는데 이 파산 관제인께서 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파산 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일단은 나는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없고 관제인이 이거를 법원과 같이 채권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지인들 채무를 먼저 변제를 해주거나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채무자가 파산 직전에 재산을 처분해서 지인들의 채무를 먼저 변제해준다거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파산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해서 먼저 일탈된 재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이익을 받은 사람이 채무자와 어떤 특수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지급정지 사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번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보통은 지인이나 특히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이 사람이 파산에 들어갈 거, 그러니까 채무가 초과된 상태이고 조만간은 파산에까지 이를 정도란 거 아는데 네. 이 돈을 받았다라고 이제 본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몰랐다는 걸 입증을 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자, 파산으로 채무를 이제 면책하는 것이 파산을 신청하신 분들의 목표일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없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뭐 파산 자체로 뭐 사기에 이르는 경우들이나 혹은 네.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를 했다든지 그렇게 악의적으로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을 이제 그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보통 그 파산 절차를 한번 거치신 분들 또는 개인 회생을 한번 하신 분들이 보통 문제가 되는데 네. 개인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으신 분들은 면책 허가 결정일 확정일부터 이제 7년간 그리고 개인 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면책 결정일부터 5년간에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도덕적이거나 뭐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걸러내서 면책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군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또 네. 빚의 성격에 따라서 아예 이 대상이 안 되는 채무들이 있는데요. 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간단히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체납하신 분들, 예, 조세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채무를 탕감하지 않는 그러니까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 그 세금 채권이나 또는 근로자의 임금, 채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이제 퇴직금, 임금 이런 것들도 이제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가장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채무자가 워낙 이렇게 오래된 채무들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일부 채무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알고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누락된 채권들은 이제 면책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 채권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비면책 채권이 된 채권들은 파산 절차나 면책 절차에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후에 채권자들이 뭐 이를테면 내 돈을 갚아라라는 이제 법원에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경우들이나 혹은 재산을 압류할 때 네. 그때 이게 지금 그 비면책 채권인지 혹은 이미 면책이 된 채권인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 파산이나 면책 절차에서는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것을 신청을 할 때 이런 정보를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곳은 어디를 방문하거나 뭐 홈페이지나 이렇게 안내해 주는 곳이 있을까요? 그 채권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용 조회를 하면 내가 어디에 어떤 채무가 있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조회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전양도되거나 오래되거나 또 채권자도 파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00%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추심업체에서 날라오는 그런 우편물도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조회도 하셔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법원을 한번 꼭 방문을 하셔서 네. 나한테 들어온 어떤 뭐 압류라든지 그런 이제 법원의 절차를 밟으신 채권자들의 경우에는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조합하면 대부분은 누락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파산 신청을 고민한다면 어떤 조언 있을까요? 올해부터 파산 절차가 좀 간소화됐는데요. 기존에는 그 채무자 본인의 뭐 부모님, 자녀, 여기저기 배우자까지 다 모든 서류를 보기 때문에 약 평균 40개 정도 이제 그 서류를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올해부터 간소화돼서 채무자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한 10여 가지 정도만 준비하면 파산 신청이 가능하니까 어느 정도는 개인 채무자의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빚 독촉을 오랫동안 좀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제 파산이나 이런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시대에서 이제는 우리의 문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마련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서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